자,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8월 3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경치 전경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 그리고 이제 주말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근교 산행이라든지 여행 산책 부분들 하시면 참 좋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나중에도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겠지만 변화는 있을 겁니다. 변화는 있을 거지만 변함은 별로 없을 겁니다. 변화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변함이라는 것은 결과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시장 틀 부분에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변동성 자체의 소음 부분들은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잠시 소음 정도라는 그 전략 부분에는 큰 변함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8월 3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죠. 저도 예상치 부분들에서 좀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도 보면 뭐 GDP 성장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치하고 컨센서스 지난번 속보치가 2.6 그리고 예상치도 한 2.8 정도 나는데 3.0이 나왔어요. 이 수치의 의미 부분들은 어제도 잠깐 코멘트 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 자체가 선순환 사이클에 이미 들어갔다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아직 연준에 쌓여 있는 4조 달러 정도의 장기 국채 부분들이 은행이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민간 쪽으로 투자 확대라든지 통화 성수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 이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3.0%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성장률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그 소비 지출, 소비 지수도 올라가고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기술주들의 업종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이러다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민간 부분의 고용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유럽도 경제지수도 10년 내 최대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으로 해서 2400까지 올라가고 조정받으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은 들 수 있지만 의구심 자체가 전체 투자 전략 부분들까지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의 성장 부분이 나스닥과 반도체 바이오 쪽에 강세 부분들을 이끌어냈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9월달 이제 진검승부가 들어가죠. 세제 개혁안, 부채 한도. 일단 뭐 세제 개혁안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지난번에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선빵 날렸죠. 민주당 쪽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국경에 장벽 세우겠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 워낙 럭비공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약간 도라이는 일부러 좀 멀리를 하죠.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세제 개혁안 연설에 대한 기대 부분도 나스닥이나 반도체 상승.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IT 전기전자 쪽의 반등 부분하고 코스닥은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색채 부분들이 진해지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고 바이오 쪽에서 어제 보시면 미국의 최초 유전자 치료제 있죠. 유전자 치료제가 FDA 승인 부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오 쪽하고 제약 쪽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바이오 쪽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아직 조사가 좀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단 제 숙제로 일단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FDA에서 미국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를 FDA 승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임상 사전 단계 신약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근접하는 회사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권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한번 체크해 두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렌 버핏이 이끄는 그 버크셔 해셔웨이 있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이 포석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경기 부분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하나가 은행주 섹터예요. 근데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우선주를 그때 리먼 사태 났을 때 여기저기 투자를 원했을 때 우선주를 좀 받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받고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주주가치, 예전에는 배당 가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BW하고 똑같아요. 두산인프라하고 BW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이율 자체가 좀 낮기는 하지만 이율도 근데 두산인프라 BW 5%면 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쁘지 않죠. 우리 은행 이자 생각하면. 그래서 예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렌 버핏도 우선주 투자에서 일반 보통주보다는 탁월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환권까지 하면서 주가 차익 부분들까지 하면서 최대 주주 등급 부분들까지 진행합니다. 일타 상피가 아니라 일타 쌍피 흔들고 뭐 이런 것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어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합의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최대 정유 공장이 이제 올스톱 부분들 됐어요. 거의 미국이 한 20% 정도 해당되는 그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유업종, 그다음에 화학업종들까지 꿈틀꿈틀하게 하나다는 그런 나비 효과 부분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국제유가는 이렇게 봅니까? 그 수요에 대한 감소, 재고 부분들이 줄어들었지만 이 합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분간 다 폐쇄됐죠.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가동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수요가, 생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45달러 정도까지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오늘 장중에는 이제 뭡니까, 중국의 PMI 지표가 한 10시 정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산업생산 부분들이 6.4%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합 정도만 유지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시 정도에 나오고,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를 하나 얘기 드려보면, 우리나라 금통위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대부분 선물 옵션 만기 날 해가지고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날짜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통위가 있고, 오늘 10시 반인가요? 제 기억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에서는 뭐 3조까지 나오는데 어제 기아차가 2%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섹터 부분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죠. 문제도 많고 시끄럽다. 근데 밸류는 너무 저평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신차 효과 부분들 급점을 찍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통상임금 선고로 인해서 금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조 원, 1조 원대에서 한 2조 원대 정도 나왔을 때 개파락이 만약에 나온다. 그래서 하락 부분이 나온다 하면 이건 또 밸류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 되겠죠. 밸류 하신 분들한테 좋은 종목이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단기적으로 뭐 3, 4분기 격자전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뭐 전체적인 캐시플로우 부분에 큰 타격 부분, 물론 일시적인 타격 부분들은 있죠.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시장 자체가, 뭐 공장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이 돼가지고 가동을 못하거나 중국에서 어떤 문제 부분들에 인해서 주가가 이미 하락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조 원대 전후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부터 반등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점을 찍었는지 가치 투자자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인데, 일반 모멘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나쁜 종목이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좋은 내용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 부분들은 참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고, 어제 LG전자
부분, 자동차 전장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코멘트 드렸으니까 관심 두신 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뭐 종목 부분별로해서 좀 체크될 내용 부분들 코멘트를 드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 국내 주식형 펀드가 3개월 동안 1조 정도 들어왔어요. 총알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관 투자가들이 보면 뭐 1조 정도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나가 있다가 터닝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터닝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총으로 쏠 자금 여력 부분들은 없지만 딱 총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발씩 장전해 가지고 총 쏠 자금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LG이노텍이 차세대 VTX 풀모델을 세계 첫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전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 제목도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좀 정말 잘 되는다고 봐요. 묵묵하게 기술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묵묵하게, 좀 일반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디고 못하고 있고, 퍼포먼스를 잘못된 마케팅을 못하니까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묵직하게 느리게 가지만 상당히 깊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전장 관련된 LG그룹주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비전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한번 충전으로 450km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첫 개발을 했습니다. 니켈 비중이 80%이고 오가를 상당히 좀 낮췄는데, 450km면 수소차가 지금 500km대니까 상당히 기술력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V30이 오늘 출시가 아니라 선보일 예정인데, 이제 기본 축으로 들어갔죠. 듀얼 카메라는 L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좀 빨리 좀 들어갔어요. 항상 기술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좋은 집착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지만 이 광고를 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품은 좀 잘 만들어요. 삼성은 광고만 잘하죠. 그래서 LG이노텍의 차세대 V2X 풀 모델 석계 첫 개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선점하는 효과의 기술력 부분들 좀 가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그 게임 관련된 부분은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 장외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데 기업 가치가 지금 3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여기에 지분 투자했던 회사들 아주 대박이 났는데, 블루홀에 대해서 어제 제가 한번 그 기사를 읽었는데, 요건 한번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후장이나 나중에 정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음 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동방 포럼하고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부분도 있다고, 천연가스 좀 잘 되는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애플이 6인치 아이폰용의 OLED 개발 착수 부분도 좀 됐습니다. 인치를 좀 키우는 거죠. 인치를 좀 키우는데 주변에서 아이폰 쓰신 분들의 불만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 쓰다가 애플로 가면 제품은 애플이 뭐 사진기라도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원래 쓰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기존 안드로이드 쓰시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증가하는 게 카톡 할 때 오타율이 급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여기저기에서 좀 불만사항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아이폰 차기 모델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그쪽 관련 종목군들 VR, AR,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베젤리스, 방수 기본 이런 기능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일 8월 31일입니다. 목요일 8월 마지막 이슈면에 주신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부분들로 정리를 해야 된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 선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이미 진입이 됐고, 이 진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부분들의 1부터 만약에 10까지 했을 때 지금 한 3 정도
3 정도,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올라갈 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금일 이슈메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차 한잔 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